안녕하세요. 창녕고등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창녕고 TV입니다. 여러분은 10월 28일에 실시한 2024학년도 창녕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만 작은 기술적 문제로 현장에서 강연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하지만 창녕고등학교의 상세한 교육과정 편제와 대학 진학 현황 등 다양한 정보는 그대로 담겨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마 내년도 신입생들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생이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로 진학 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본교는 작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7명, 연세대 8명, 고려대 14명,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7명 등 7명 등이 합격해서 수원 시내에서 가장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이 진로 진학 교육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생들 그다음에 자녀들의 고등학교 입시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육과정부장 홍재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고등학교 예비 지금 중3 학생 여러분들은 창녕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것보다 창녕고등학교의 그 진학 진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일반고 특성상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이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학교와 대치돼 가지고 다른 점을 크게 부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고이기 때문에 자사고나 아니면 과학 중점 학교 이런 학교가 아닌 이상은 저희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졸업할 때 가장 필요한 이수 필수 학점이나 그다음에 수능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들 이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대부분의 수원의 일반고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교육과정 편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단지 어느 때 배우느냐 또는 선택 과목을 얼마나 다양하게 두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 안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비슷한 과목들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본교에서 2024학년도 입학생들이 배울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은 그 유인물에는 전체적인 표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저는 각 교과별로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교과입니다. 기초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에다가 한국사까지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지금 보시는 주황색 부분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다 듣게 되고요. 그 뒤에 있는 1학년 칸에 보시면은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33 또는 44 이런 숫자들은 앞에 거는 1학기 때, 뒤에 거는 2학기 때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다가 1학년 때 거는 다 공통으로 배우게 되고요. 보시면은 문학을 보시면은 2학년 앞에 칸만 4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문학은 2학년 1학기 때 일주일에 4시간을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학기 때는 빈칸이기 때문에요. 문학은 1학기 집중 이수 과목으로 한 학기만 수강하게 됩니다. 그럼 2학기 때는 독서 4단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수학, 영어도 다 편제가 되어 있고요. 3학년 때 다 빈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맨 밑칸에 보시면 아마 3학년 선택 과목들이 저렇게 국어 3과목, 수학 3과목, 영어 3과목, 총 9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학년 때 보시면은 심화국어, 기하, 영어권 문화 그래서 이게 세 과목 중에서 택 1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1년 동안에 2학점씩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표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있는 지금 심화국어, 기하, 영어권 문화와 관련된 기초교과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 보시면 9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합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350명이 기본적으로 넘기 때문에요. 그 학생들의 그 변수를 갖다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선택한 걸 다 존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겠지만요.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률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률에 따라서 시간표 작성, 그 다음에 학급 편성, 시험 시간표 작성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선택률을 존중하고 있으며 도저히 부득이하게 전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만 양해를 구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시험을 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번에 더 이동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학생의 선택이 다양하고 또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언어와 매체가 몇 명이 선택했느냐 이렇게 학생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모든 편성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진급할 때까지 각 선택한 학생의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률에 따라서 이 과목에서 저 과목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다른 과목으로 선택해서 이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오로지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것,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률에 대한 것은 학생들에게 진급이 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부모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그와 관련된 것들은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은 탐구교과입니다. 탐구교과에 보시면은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많이 접했겠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수능이 대대적으로 많이 이게 변경이 될 예상으로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내년도 입학생들까지는 기존의 수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편제를 보시면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다음에 과학탐구 실험을 1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두 번 선택 과목을 보시면은 사회탐구 4과목, 그다음에 과학탐구 4과목 해서 총 8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해서 2학년 때 각 과목별로 3학점씩 1년 과정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은 가능하면 수능에서 선택률이 높은 과목을 2학년 때 편성 운영하고 있고요. 과학탐구는 위계성 때문에 원 과목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 과학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요. 그 중에서 2과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하나를 보시면은 사회문제탐구, 사회과제연구, 생활과 과학 중에서 택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 이수 학점이 있습니다. 그 학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고요. 많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굳이 3학년 때 단위수도 또 학점도 똑같고 한데 뭉쳐서 3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권장도 하고 있는데요. 본교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저 과학 2과목 그것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것을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고 본교에서 좀 고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평가가 9등급 평가이냐 아니면 3단계 평가이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 부모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에게는 입학함과 동시에 계속된 안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학부모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편제와 관련된 것들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선택률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사회 탐구만 세 과목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섞어서 해도 되느냐, 이건 엄청난 질문들이 많은데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합이라도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예술교과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필수 이수 학점이 10학점씩입니다. 그래서 체육 10학점이고 그다음에 예술교과가 10학점이라서 일반고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체육 예술 분야에서는 최소 필수 이수 학점만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기 보시면 음악하고 미술을 보시면 가운데 양방향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런 양방향의 화살표는 본교가 남녀 공학이다 보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각각 7개의 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1학기 때 음악을 듣게 되면 1학기 때 여학생은 미술을 이렇게 듣게 되고요. 2학기 때는 남녀가 그것을 바꿔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학기별로 교과를 듣고 학기마다 바꿔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음악하고 미술, 그다음에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과 창작은 모든 학생들이 학기를 교체하면서 수강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교양교과입니다. 기술과정교과, 그다음에 종교과정, 그다음에 환경과, 그다음에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정보교과, 그다음에 제2외국어 교과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과정들은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하게 또 수능이나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면서 다양한 발표들이 있으면서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들어오시면 1학년 때 쭉 수강하는 과목들 수강하다가 보면은 2학년, 3학년 때 교과들에 대한 편성을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공지사항이 있으면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대부분의 비슷한 과목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목 이외에 증배 운영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증배 운영되는 과목은 학교 일반적인 일과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5시 이후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또는 9시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성적뿐만이 아니라 교과 세트까지 다 반영이 되는, 또한 출결까지 다 반영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2개 학교 이상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유신고등학교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생명과학 실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신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수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에서 각각의 신청자를 받아서 유신고등학교 학생과 창영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신청을 받아서 한 학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학기에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신고등학교와 창영고등학교가 겨울방학 때 공사가 좀 심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한 학기당 17주의 시간을 두고선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의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는요, 그 17주를 찾지를 못해서 1학기만 운영을 했고 2학기에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2학년 대상으로 1, 2학기 모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6시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인수 과목입니다.
소인수 과목은 본교 학생들로만 운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1학년에 보건, 미디어 콘텐츠 일반, 개인, 대인 운동 세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1학기 때 운영되지 못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세 번에 걸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목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률이 없으면 폐강되며 선택률이 있는 과목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에서는 심화 수학 1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원래 1학년 2과목, 2학년 2과목을 개설할 운영을 계획이었는데요. 2학년에서의 그 지원율이 낮고 1학년에서 지원율이 높아서 1학년에 3과목, 2학년에 1과목을 편성해서 현재 올해 2학기 때 4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학생들의 인원수는 10명 내외로다가 운영되고 있으며 5명 이상이면 개설해주고 있고 모든 수강에 필요한 수강료는 없습니다. 전에 국가 보조로다가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관련된 분야는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서 필요한 분야에 수강을 한다면 생활기록부가 조금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모든 평가이며 그 다음에 소인수 선택 과목은 수요일 날 6시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은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들의 선택률에 따라서 개설해주며 온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번 시간이나 요일 같은 경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에서 진로에 따라서 권장 이수를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장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로가 확고해야지만 그와 맞춰서 선택 과목의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각종 대학교 또는 교육청마다 이렇게 발표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되고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요. 이처럼 인문계열, 상경계열, 그다음에 자연계열,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과 인문, 그다음에 예술, 체육계는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곳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놓고 있으며 지금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3, 4월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5월 달서부터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2025학년도 즉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수강해야 될 신청 과목들에 대해서 계속 신청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아무리 늦어도 10월 초에는 다음 학년에 배울 선택 과목들을 전부 다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과목들을 보시면요, 이거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5개의 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그러한 권장 이수 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학이나 이렇게 각 과목별 그런 분야에서 꼭 아이들이 들어야 될 과목들, 그 다음에 그렇게 모집하는 학과들까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요. 아마 대학에서 공개되는 그러한 요강들을 입시 요강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장 이수 과목에 대한 표인데요. 요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각 학과별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권장 과목은 말이 좀 강하죠. 반드시 듣고 와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권장 과목 말은 조금 앞에 거보단 부드럽지만 듣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앞에 그냥 모든 학과는 아니고요. 일부 학과만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다가 표시한 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 계열인데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저렇게 세 과목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과목을 다 들어야지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과정 편제에 저러한 분야를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고민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초교과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심화국어, 기하, 영어권 문화를 2학년 때 배치한 이유는 2학년 때 수학 과목 2개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저 심화국어, 기하, 영어권 문화에서 기하 선택률이 7개 반, 6개 반 매년 이와 같이 됩니다. 즉 14개 학급에서 이공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기하를 선택하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두 과목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때에도 저렇게 두 과목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에서 요구하는 권장 이수 과목이나 핵심 이수 과목들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글자가 전부 다 기하입니다. 빨간색의 기하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처럼 기하가 각각 곳곳에 많은 학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이나 일반적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기하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오로지 학생 몫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기하가 어렵다, 학점 따기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본인이 해야 된다면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도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하가 많은 학원가에서 개설이 많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기하 부분이 상당히 수학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설을 조금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입학 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것, 진학에 대한 것을 결정을 빠른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학년 올라갈 때 선택 과목부터 흔들립니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선택을 하고도 끝날 때까지 계속 우왕좌왕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가장 듣기가 싫은 소리죠. 가장 무서운 소리죠. 부모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마 듣기 좋으실 겁니다. 부모님의 생각대로 강요로다가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처럼 대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실 때입니다. 자녀가 고민할 때 부모님의 의견대로 이거 해라가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진로에 맞는 과목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선택한 것이 가장 최고였다. 너의 선택이 최고였다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이후에 변경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입김입니다. 학원 갔더니 이거는 아니래더라. 이것이 더 좋대더라. 그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하지만 학생의 진로나 진학을 위해서,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어려움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최선이냐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아무리 바꿔주어도 항상 똑같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더 후회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선택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옆에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대학의 입시 요강 많은 학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많이 수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 많이 조사해 보시고 걸러서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면 학생이 자녀가 마음 놓고 고르겠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면 그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수합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자녀에게 제공하시면 선택의 폭이 부모님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력자로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부모님 때문에 이 말이 무서운 말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부모님께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진학부장 교사를 맡고 있는 장필구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배포 자료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 이제 고등학교 내신 등급대별 수시 지원 전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대입 전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전 연도 결과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시고 그 시점에 가서 학생들 개별적인 적절한 대입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장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이런 정도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참고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전년도 본교 대입 입시 결과,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좀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얻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중2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계획이 우리 지금 중3들 내년 고1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란 것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좀 작은데요. 먼저 작년 저희 대입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좀 더 키워주세요.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아주 느린 속도로 밑으로 조금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자 내려주세요. 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제 작년 결과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대입 결과는 어떤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그리고 어떤 학업 성취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 성향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3년 전 4년 전에는 각각 매년 저희가 서울대 의대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 동시 합격자들이었는데 이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전체 등급이 1.03, 1.12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 학기 동안 전체에서 2등급이 1개, 나머지는 다 1등급 또는 전체에서 2등급 2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울권 및 수도권 의대를 수시에서 진학하고자 한다면
1.1에서 1.2 사이에서 내신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대를 생각한다면 한 1.3에서 1.4 때까지 1.5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중요하지, 이전의 결과가 어땠냐 저땠냐는 사실 참고일 뿐인 거죠.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는 수시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랬다고 하지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재작년에는 내신 등급대 형성이 최상위 집단이 1.38이었습니다. 1.3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상위권 학과를 지원하지 못했고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지원 성향이란 측면에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수시에서 내신은 1.4대였는데 경북대학교 치의학과하고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의대 지망생이었습니다. 최종 선택은 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도 또 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고등학교별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 자료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를 만들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하는 준비는 고등학교 내신 준비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내신 경쟁력이라는 것을 확보해 두어야 수시에서 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사교육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공교육에 있는 저 입장에서 사교육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민망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얻어내는 학업 성취도가 중학교 때 성적과 비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전에 저희 학교에서 수시에서 서울대를 진학한 친구들이, 물론 중학교 때도 우수한 성적을 얻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전교권이 아니라 학급에서 반에서 한 3, 4등, 5등 이내 정도 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내신으로는 전교 1, 2등 정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비결이 뭐니? 어떻게 했니? 하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정말요. 이게 이제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이 속설로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학생들도 상당수 앉아 있는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네, 고등학교 입학 전 지금 이 시기부터 이번 겨울 동안 고등학교 내신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제가 고3 때 담임한 학생 중에 늘 이제 내신에 대해서 또 시험 자체에 대해서 큰 부담과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학생은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이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내신이 2등급대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강단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충격에 대한 예민도에 또 한 사례가 한 명 있는데 이 학생은 중학교 때는 상당히 또 잘했던 친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전체에서 1등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1학년 겨울 방학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뭔가 전반적인 개인적인 좀 리듬에 엉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학년이 되어서 또 이제 선택 과목별로 인원수가 나뉘고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등급대가 나왔습니다. 1학년 때는 거의 1.0에 수렴했는데 2학년이 돼서 2등급대가 나왔어요.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험 자체에 대한 큰 스트레스 때문에 시험 상황만 되면 이게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모의고사든 눈앞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손에 땀이 나고 이게 읽히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차분하게 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 성적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일단 이 마음의 단단함의 어떤 정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고민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내신 경쟁력에서 보다 우위에 서려면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할까? 내신 경쟁은 치열한데 전반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잘 갖추어진 학교가 좋을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학습 분위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내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학교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학교가 더 좋을까라는 고민보다는 현재 지금 이제 중3이지만 대학 입시에서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있나? 의대를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서연고를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성서한까지는 괜찮나? 뭐 이런 어떤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고입 전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성향의 학생인가를 좀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성향의 학생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걸 툴툴 털어내고 So what? 별거 아니야. 내가 다시 이겨내면 되지. 이런 성향의 학생인지 아니면 그 충격에 크게 반응하는 학생인지 동요하는 학생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시고 함께 고민해 보실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교육과정 부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들과 깊이 있게 좀 이젠 대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는 점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이제 몇몇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녀가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합니다. 책상과 물화일체가 되어서 아무런 빈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이다. 너무 가혹한 너무 잔인한 말씀이긴 한데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
서로 자극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함께 있어서 면학 분위기가 높은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저희 창현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현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결과론적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반면에 단기간의 집중력은 상당히 뛰어난데 이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내신이 덜 치열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다른 학교에 진학한 나와 비슷한 친구들은 내신의 1, 2등급을 받고 있는데 나는 괜히 창현에 와서 2, 3등급을 받고 있고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수시를 쓸 때 뭔가 기대치에 부합하는 지원을 구성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그러면 수능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수시에서는 좀 더 상향으로 써서, 그렇게 되면 결과는 또 전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또 정시에서까지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창현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아쉬워하는 또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성향의 학생들인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내신 경쟁의 유리함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그런 상위권 집단들이 모든 고등학교에 또 포진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 고민 사항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이게 정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고등학교들의 상황들을 조금 더 다각도로 또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변의 분위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이라면, 주변 분위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이라면 전반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잘 갖추어진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경쟁의 치열함 때문에 아쉽다는 것만 빼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는 많은 우리 재학생들의 피드백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면학 분위기나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좋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 자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또 이른바 소위 모범적인 학생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건 고등학교들마다 학생들의 이른바 어떤 경향별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 경향별 구성원들의 비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경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자녀들은 아무래도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중요한 고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듭 자녀들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시고 너는 어떤 선택지가 좋겠느냐?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선택지가 있다. 어떤 선택지가 더 좋겠니? 아니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한번 그냥 감당해야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너 어떠니? 넌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넌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좀 깊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 부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억지로 떠미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라고 그냥 무작정 떠미셔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의 합의란다는 것 좀 그렇긴 한데 합의가 꼭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큰 파열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저희 학생들에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고려하실 부분은 또 입학 정원이라는 것도 고려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신입생들까지는 우리 지금 현재 중3들까지는 내신 1등급은 4%, 2등급은 누적 11%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총 분모가 되는 전체 학생 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14학급입니다. 그러면 학급당 인원수가 25명이 되면 350명이 됩니다. 총. 그랬을 때 4%는 1등급은 14명이 됩니다. 2등급은 38명에서 11%에서 38명에서 39명이 됩니다. 반면에 25명 학급당 25명에 10개학 10학급이다 라고 하면 250명이 됩니다. 100명이 적잖아요. 그러면 1등급은 10명이 됩니다. 4%니까. 2등급은 27명에서 28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 준비에 대한 부분, 고려할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능에 대한 부분, 준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이 되실 텐데 사실 수능 준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 이 시기에는 고입 내신 준비가 우선 최우선이다. 여기에 이게 100%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수능 준비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차근차근 이어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그 수능 난이도 조절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어 영역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문해력이 이전보다는 부족하다라는 점을 공략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달라진 경향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는 어휘들이 지금 우리 학생 세대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낯설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문학은 좀 단편보다 호흡이 좀 긴 작품을 좀 이렇게 너무 길면 또 부담스럽겠지만 10권짜리 소설 정도? 그 정도의 한 5권에서 10권 정도 호흡이 좀 긴 작품을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면 읽어. 필요해. 야, 읽어. 태백산맥 10권 읽어봐. 하지 마시고 부모님 같이 읽어보자 우리.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논리적인 글도 필요한데요. 독서 지문에서는 논리적인 글이 나오니까 신문 사설 같은 것을 또 부모님께서 같이 읽자. 우리 같이 읽어보자. 하시면서 이 논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런 것들을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그러면 국어에 대한 문해력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절대 혼자만 맡겨두지 마시고
야, 필요하대. 읽어봐. 하지 마시고 꼭 부모님께서 거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너무 개입이 과도해서는 안 되겠죠. 야, 앉아. 나랑 같이 무조건 2시간 읽어야 돼. 앉아. 이래도 또 곤란합니다. 예. 부모님들 요즘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학과 영어는 고등학교 내신 준비가 기본적으로 크게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히 수학이 상대적으로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1학년들은 이제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할 것이냐 기하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필요하고 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내신 준비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2028 학년도 대입, 지금 중2들부터 적용되는 그 대입 개편 관련된 내용에 우리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진 않았는데 현재 시안 발표 내용을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내신 과목을 5단계로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리고 1등급 비율을 10%로 하겠다는 겁니다. 1등급은 10%, 2등급은 24%, 그러면 누적 34%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국어나 수학에서 현재 선택 과목이 고1 때까지는, 지금 중3 때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그거 폐지한다. 그냥 공통으로 국어, 수학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탐구는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확정이 되면 수시에서 서울권 대학들은 내신 1등급이 기준선이 될 것 같습니다. 10%. 지금 2등급까지가 누적 11%니까. 그러면 2등급이 되면 서울권은 수시에서 못 쓰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게 좀 고민이 되겠고,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지금 현 중3들, 내년 고1들에게는 왜 고민이 되나요? 만약 우리 학생들이 재수나 반수를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누구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마 수시에서는 내신 등급에 대한 보완 작업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아니면 3등급은 2등급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두고 봐야죠. 발표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아까 이제 교육과정 부장 선생님이 우리 교육과정 안내해 주셨지만, 선택 과목 수가 적은 선택 과목은 내신에서 불리한 구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3들, 내년 고1들까지는 대학, 이제 특히 자연계열에서 대학 전공 학문 분야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지원 전공에 따른 권장 과목이 유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강자 수가 적더라도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내신이 보다 중요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좀 더 수강자 수가 많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이게 내년 1학년이 되어서 고민이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그런데 이 딜레마를 지금 시점에서는 누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육부 최종 발표를 두고 봐야겠죠. 그걸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
이제 25 그러면 2025학년 2025년이잖아요. 2025년 4월에 이제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대학별로 발표합니다. 1년 전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진행되고 그다음 이제 2학년 4월에 발표되는 그 내용까지를 한번 두고 보셔야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누구도 뭐 어떻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교육과정부에서 또 차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영향은 받을 텐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두고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의대 정원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또 아직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내년부터 1000명씩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고민인 게 지금 나오는 내용처럼 지방의대 정원 확대가 좀 중심이고 그리고 거기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만약에 귀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경북대 치의회와 연세대 기계공학과의 들을 둘 다 합격했을 때 연대 기계공학과를 선택하는 케이스처럼 선택의 문제가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의학학 계열을 선호합니다.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지는 별로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의예과를 지망합니다. 너 의사로의 사명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 100%죠. 의사로서의 사명 제가 100%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도 그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니? 기왕이면 근처가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이제 이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지방 의대 이제 정원 확대나 지역 인재 할당제 중심으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실제 우리 의대를 지망한 학생들에게는 큰 실익은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것도 발표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의학학 계열을 희망하는 의학학 계열 분야가 아닌 분야를 희망 진로로 설정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유의미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 도미노 현상은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합격 점수가 학교별로 다소 하락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그에 맞춰 가지고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입시 설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또 살펴본 후에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대응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큰 고민이 깊어지신 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들에 대한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학업 경쟁력, 내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 고등학교 입학 전 시기에 가장 우선적인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선택의 상황이잖아요.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나, 또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어떤 또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선택의 상황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상황, 변수, 요소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깊이. 그런데 어떤 선택이라는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절대 뒤돌아보셔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선택이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 결정이 나의 최선이었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그 길로만 앞만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것.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신입생 고입 배정 방법 및 왜 창영고등학교가 조금 더 대학 진학에 유리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창영고등학교 대외협력부장 남기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원학군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원학군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수원 북부 지역은 수원 북부 지역이 1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창영고등학교에 있는 수원 남부 지역 2구역이 이렇게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이 이제 출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는 24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총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창영고등학교는 1구역에는 없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괄호 안에 네, 여기 보시면은 괄호 안에 그 해당 학교에 신입생 명수를 제가 좀 기입을 해 놨습니다. 1구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200명대 후반 학교들이고요. 뭐 율천고 같은 경우에는 162명, 호매실고는 216명으로 좀 한 학년의 학생 수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수성고등학교처럼 3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1구역보다는 2구역이겠죠. 2구역은 이제 수원시 어떤 택지기구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중학교도 32개 학교, 고등학교도 총 18개 학교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현고등학교, 네, 378명 신입생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고등학교 378명은요. 경기도에서 최다 학생은 아니고요. 네, 경기도에서 그 창영고등학교보다 신입생 수가 많은 학교는 주로 용인 수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인 수지 지역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학생 수가 많더라도 용인 수지에 있는 학교들은 학급 수가 저희 학교보다 적습니다. 보통 10개나 12개 학급인데도 370명이 넘어가는 학교들 380명, 뭐 390명대 학교들이 있고요. 저희 창영고등학교는 14개 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창영고등학교처럼 14개 학급에 378명인 학교는 김연아 선수의 모교죠. 군포에 있는 수리고등학교가 유일한 학교인데 저희 창영고등학교는 네, 그렇게 378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도 약 2개 반 정도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아까 장필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등급 확보하는데 그만큼 조금 뭐 제 키만큼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수원학군에서 이제 배정을 하실 때 다시 이제 중학교에서도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먼저 원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자기 지망 순위를 결정해서 작성을 하면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 200점 만점으로 해서 고등학교 배정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지망 순위를 고려해서 고등학교 추천 배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뒤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학군 내 배정 그리고 구역 내 배정을 통해서 2단계에 걸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군 내 배정은 아까 이제 수원 전체에서 고르시는 거고요. 구역 내 배정은 수원 2구역, 수원 남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이제 고르게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먼저 1단계 학군 내에서 5개 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5개 학교 선택하고 그리고 구역 내에서 이제 2구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이제 1지망에서 16지망까지 하게 되는데요. 다시 앞으로 지나가서 네, 1단계 학군 내 배정에서 5개 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5개 학교 선택하는데 이때 학군 내 배정 비율이 수원시는 50%예요. 그러니까 수원시 모든 학교를 이제 5개를 선택을 하는데 각 학교들이 전체 정원의 절반을 1단계 학군 내 지원해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세고는 모집 정원의 80%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 뭐 가끔씩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이 학교들이 위치한 곳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영신여고, 고세고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학교들이 위치한 거는 2구역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1구역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고 싶은 1구역 학생들이 오는 거를 조금 더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사실 2구역이라고는 하지만 이쪽 영통이나 광교, 메탄 지역에서는 영신여고나 고세고나 이런 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아침에 뭐 출퇴근 시간도 물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구역 내 배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그래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영신여고라든지 고세고 이런 학교들은 네, 수원여고까지는 모집 정원의 80%를 학군 내 배정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저희 창영고등학교는 학군 내 배정에서 절반, 구역 내 배정에서 절반을 선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람이 많으면 긴장을 안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게 오셔서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300~400명, 한 500명 정도만 꽉꽉 차 있어야 그 눈동자들, 한 1000개 이상 되는 눈동자를 보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저를 바라보시는 눈동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저도 긴장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1단계 학군 배정을 한 다음에 학군 내 배정 이후 그 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서 고교별로 학교별로 배정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같은 이런 학교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관심 갖는 학생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외고나 자사고 그리고 국제고 같은 학교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고랑 같이 진행을 하죠.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1지망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학군이나 구역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위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중학교에서도 안내해드리겠지만 이 외고 원시 작성할 때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에 체크하면 1지망 칸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1지망에는 학군, 구역 모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칸으로 비활성화가 되고 2지망부터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별로 학생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배정 원칙은 일단 1지망자를 우선적으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 인원이 그 배정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추첨을 통해서 2지망, 3지망, 4지망으로 쭉쭉쭉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역 내 남자, 여자 성비 적용해서 남녀 학생을 각각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영고등학교를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지원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인데요. 그 남학생이 199명, 그리고 여학생이 210명으로 총 409명. 이제 1학년 학생들.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보다 한 30명 정도 더 많이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많이 태어났죠. 네, 뭐 황금 돼지인지, 네, 저랑 동갑, 네, 띠동갑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네, 몇 바퀴인지는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많이 배정이 됐고요. 우리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378명 이제 배정이 될 텐데, 자,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군 내, 그러니까 199명이니까 대충 100명,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명, 100명인데 학군 내 1, 2지망의 학생이 이미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군 내 지망에서 1, 2지망을 하면은 경쟁률이 한 1대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구역 내 지망을 봤더니 1, 2지망 합쳐서 358명으로 약 3.5대 1에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1지망 내지 2지망을 벗어나면은 이 창영고등학교에 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가끔씩 이제는 뭐 4지망, 5지망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확률은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1지망 내지는 2지망에서 이렇게 커트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학생도 보시면 학군 내 1, 2지망이 201명, 구역 내 1, 2지망이 207명으로 약 각각 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아까 얘기했던 외고, 자사고, 국제고 같은 것들. 1지망에 특목고를 쓸 것이냐, 아니면 창연을 쓸 것이냐. 그랬을 때 혹시라도 외고나 자사고나 뭐 국제고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말 창연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2지망에는 이렇게 창연고를 기입을 해야 그래도 좀 창연에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호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2지망 지나고 3지망, 4지망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학교들도 다 거기서 차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기 밑에 있는 16지망, 15지망 이런데 정말 거기는 꿈속이라도 나는 여기는 안 쓸 수 없으니까 쓴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 이제 배정이 되면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도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아까 이제 부모님들 말씀하셨는데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나는 창연에 1지망 쓰고 싶었는데 괜히 외고 쓰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외협력부장을 하면서 학교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일선에 있는 그 중학교들의 홍보를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직접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창영고에 이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과연 1지망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외고나 특목고, 뭐 국제고나 외고나 자사고를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서 뭐 부모님하고 잘 얘기해보고 담임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해보면서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그런데 와도 실망은 안 하실 겁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입학하고 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군 내에서는 구역과 상관없이 수원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하실 때 1지망에 창영고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역 내 지원에서도 역시 창영고를 쓰시면은 설령 학군 내 지원해서 안 되더라도 구역 내에서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창영고가 실제로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면 명문 학교라고 알려진 학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명문이라고 얘기가 이렇게 돌아도 이 학군내 지역 지망에서 그 지원에서 미달이 났어요. 그래서 학군내 그 지원을 한 친구들이 다 이제 전원 배정이 되고 이제 남은 인원들을 갖다가 구역내 지원을 이제 다 돌려서 채워진 학교들도 있는데 창녕고등학교 아까 보신 것처럼 학군내에서도 선발을 이렇게 추첨을 해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순위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출신 학교예요. 보시면은 일단 가장 많이 들어온 학교가 수원 다산중입니다. 56명이었고요. 그 다음이 55명의 연무중, 그리고 54명의 동성중, 그리고 산남중에서 46명, 광교 중에서 28명 순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학교 홍보를 갈 때 질문 받았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창녕고등학교의 배정 인원은 중학교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지원해서 추첨을 통해서 되는 거지 학교별로 뭐 다산중은 창연에 많이 갈 수 있고 뭐 여기 보니까 원일중은 창연에 조금 갈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다산이라든지 연무, 동성, 산남 이런 학교에서 많이 온 이유는 그 학교 학생들이 창녕고등학교를 1지망이나 2지망에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뭐 2구역 학교다 보니까 학교들이 대부분 2구역 중학교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뭐 2구역이 아닌 학교들 1구역에서도 학군내 배정을 통해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됐는데 이제 수원학군 고입 배정 일정 학교에서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지만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8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까지인데 학교에서 안내하시는 거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좀 지나갔는데 궁금한 질문이라든지 방법이 있으시면 여기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형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뭐 QR 해놨으니까 찍으셔도 되고요. 여기 가면 제가 생각했던 궁금증들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답변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지원 방법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던 뭐 출신 지역 조정이라든지 뭐 기타 우선 배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창녕고등학교에 왜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몇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를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거 왜 했지? 그리고 특히 사회교사라고 하는 교과를 사회를 교과로 이제 선택한 거를 또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말씀 듣고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국영수 할 걸. 왜 사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기 없는 선생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근데 제가 절대 후회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녕고 교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뭐 절대로 뒤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신 건 좀 전에 알았어요. 네. 근데 절대로 제가 그 창녕고등학교를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만큼 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조직의 구성원이 자기 조직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고 싶은 열정을 끌어내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휴일이잖아요. 휴일인데 일하러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 교사하기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건 행사 진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해가지고 제 실력의 20%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행사 진행을 하면은 마이크 잡으면 1시간에 기본 5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는 6명이 있어도 노래하고 춤추고 다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겠습니다. 왜요? 신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한 거는요. 뭐 앞에 연사로 수고해 주신 홍재원 선생님이라든지 장필구 선생님 그리고 뭐 저까지 뭐 3명의 노력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3명은 진짜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마이크 잡고 신나게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 이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시면서 뭐 보셨겠지만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지금 학생부장, 학생생활부장이신 마용기 선생님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자기소개를 할 줄 알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오신 학생부의 김대근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은 주차 보조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학생회 친구들 학생회 친구들 앞에서 안내해줬죠. 저 교복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참고로 저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저렇게 입고 다닌다. 그죠? 네. 교복 예쁘고 학생들도 학원도 가야 되고 자기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 학생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찍어주고 있는 그리고 화면을 준비해주고 있는 요원들도 학생들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요 화면 내지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리플릿 요 제작은 저희 대외협력부 그 선생님이신 정지현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와,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부장이 허접한 부장이 막 되지도 않는 거 뚝딱뚝딱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본인이 옆에서 쓱 보더니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시상식 같아가지고 그 외에 또 우리 안내를 도와주셨던 대외협력부 정세영 선생님 그리고 또 자기 부서 일도 아닌데 그 뭐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에 이제 학교 전화번호 순서 때문에 교육과정부 아까 홍재원 선생님 부서 있죠. 홍재원 선생님 부서가 맨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의 전화가 제가 아니라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전화 받으면서 안내 도와주셨던 교육과정부 선생님들, 진로진학부 선생님들 자기 일이 하니까 해당 부서로 돌려드릴게요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은요 이렇게 현장만 아니라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예비 학생들의 반응이 녹화가 되고 있어요. 녹화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세계 최고의 유튜브 채널이죠. 창연고 TV에 이렇게 업로드하기 위해서 편집을 도와주실 뭐 방송실의 김남정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교 일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자기 직장에 대한 사명감 이게 월등히 뛰어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선생님들이 과연 학생들 대충 가르칠 거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랑 하나 더 할게요. 계속해서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이고 계셔가지고 좀 민망한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내신 준비, 수능 준비 따로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신 준비는 뭐고 수능 준비는 뭐니? 그랬더니 많은 학교들이 수능 시험 문제와 학교 시험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막 외우기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수능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능은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창연고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마치 뭐와 같다? 수능 문제 같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네요. 이거 정말 대단한 노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창연고등학교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선생님이 출제하면은 같은 과목 선생님들이 먼저 회의를 해요. 저도 사회 선생님인데 저희 사회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가끔씩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좀 게으르기도 해서 문제를 조금 몇 개는 좋게 놓고 몇 개는 그냥 학생들에게 보너스 주자는 의미로 대충 내. 그러면은 같은 과에 있는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거 이렇게 내면은 이거를 위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문제를 쫙 내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셔요. 저 올해도 불려갔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아니신데 제가 낸 문제에 오류를 발견을 하신 거죠. 표현상의 오류. 그러니까 사회 선생이 아닌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여기에 답이 너무 많은 답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창영고등학교의 내신을 갖다가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수능 준비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이제 사회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졸업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 때문에 왜 때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내신은 3등급이었는데 수능은 다 맞았어요. 와우. 물론 물론 그 친구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는 말이라도 이쁘게 했는지 선생님이 냈던 문제만 풀었는데도 수능 사회문화는 정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비단 사회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창영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졸업해서 사회 진출하고 나중에는 무덤에 갈 때까지 입학해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졸업생들하고도 소통하고 상담하고 AS를 책임지는 풀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려하셔가지고요.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년에 입학식에서 그리고 학부모 총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